예, 안녕하세요. 오늘 일반적인 변호인 조사 참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일반적인 조사 참여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 꽤 많은 이 부분입니다. 실장님 혹시 경찰이나 검찰에서 혹시 조사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실장님은 되게 모험적으로 살아오셨군요. 그러면 제가 반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만약에 실장님한테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제 조사를 받으러 와라, 피의자가 됐던 참고인이 됐던 하면 실장님 어떠실 것 같아요? 딱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 무섭죠. 일단 무섭다. 네. 그렇죠. 보통 일반인들이 이제 느끼는 부분이 되게 생소한 부분이잖아요. 네. 특히 검찰, 경찰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무겁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강압적인 이미지가 느껴지는 곳인데 거기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을 때 본인이 가게 된다고 하면 두려움, 걱정 이런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이게 보통 이제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고, 물론 아주 예외적인 경찰에 자주 가시는 분들은 좀 덜 하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의뢰인들 통해서 그러니까 들은 바로는 대부분 다 겁을 먹게 되고 걱정을 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보면 무슨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잘못을 한 것처럼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런 부분이랑 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변호인 조사 참여라는 게 사실은 이 수사기관에서 이제 좀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을 때 신분이 크게 보면 피의자하고 참고인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크게 나눠서 피의자 신분하고 참고인 신분이 있는데, 참고인은 말 그대로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3자적 입장에서 이제 수사기관이 부르는 거고, 피의자는 이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부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피의자나 참고인이나 지금 현재 저희 지금 법령 기준으로는 전부 변호인을 같이 대동해서 조사에 참여하게끔 해가지고 본인이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크게 보면 이제 헌법에 있는 변호인의 조력권에서 이제 근거가 된 건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면 되게 두렵고 되게 걱정도 많이 되고 심리적으로 압박감도 느끼는데, 변호인의 어떻게 보면 조력을 받아서 이 수사 절차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조사 절차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이제 권리를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가게 됐을 때 당사자 이외에 그 제3자 누구도 그 조사 자리에는 참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유일하게 이제 예외가 변호인. 그것도 이제 이 조사를 하는 이 사람이 선임한 변호인이 참석을 해가지고 절차에 같이 들어가서 조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변호인이 들어간다고 해도 진술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공식적인 진술을 할 수는 없고, 옆에서 조력을 해줄 수 있는,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조력을 할 수는 없고, 옆에서 이제 이 진술 조사하는 과정에서 내용들을 지켜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조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소한 제도가 왜 필요하냐?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형사 절차를 이제 수사기관을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고소를 하면서 변호인 조사 참여를 해봤을 때 제가 이제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효율적인 변호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효율적인 변호가 왜 이게 너무 추상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사실은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에 어떻게 보면 조사를 받게 되면 나중에 본인들이 의견서를 정리해서 낼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보통은 변호인이 선임됐으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서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들 이런 걸 정리해가지고 내는 그런 이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수사는 재판과 다르게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공식적으로 오픈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이제 변호인이 직접적으로 제일 근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변호인 조사 참여를 통해서 피의자 신문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시되는 증거들, 아니면 제3자의 진술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맞는지를 이제 변호인이 직접 들어가서 이제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변호인 의견서 작성해서 효율적인 거는 사실은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보면 좋지만 그게 저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통해서라도 간접적으로 보고 나중에 의견서를 이제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제가 뭐 지금 말씀드린 부분 중에 이제 수사기관이 피해자가 제출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수사한 자료를 많이 제시를 해줍니다. 이게 피의자 신문 조사 과정에서는. 그럼 그 자료들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고 사진 아니면 영상 이런 거는 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한정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기소가 돼서 재판이 되지 않는 이상 볼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조사 참여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보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방어를 해야겠구나.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주장을 해야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변호인이 판단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변호인 조사 참여는 글쎄요, 뭐 어떻게 보면 생소한 부분일 수 있는데 이 유명인 분들께서는 조사를 받으러 갈 때 변호인을 동행해가지고 조사 참여를 시키는데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방어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판 진행 과정에서 증거 조사의 효율성 때문에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있다고 공소 제기를 하기 전까지는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조사 참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근접하게 볼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나중에 물론 이제 불기소가 되면 상관이 없지만 기소가 됐을 때 재판에 가서 증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재판에 가서 그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해서 인부 절차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재판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수사 단계에서 그 증거를 보게 되면 오히려 더 이 재판이 조금 더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나.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변호인 조사 입회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